안녕하세요. 마흔아들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 여러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늘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밥상에서 흔히 만나는 기름이지만 알고 보면 보약 같은 효능을 가진 들기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깨는 잡초처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는데요. 이 들깨에서 짜낸 기름이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깨는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았던 재료인데 최근 들어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니 건강 효능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들기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을 듬뿍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영양소라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들기름 속 오메가3 함량은 참기름의 8배 이상, 올리브유보다도 5배 가까이 높습니다. 심지어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 들어있다고 하니 참 놀랍지요. 그렇다면 이 귀한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수치가 걱정되실 텐데요.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해주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 관리입니다. 들기름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주고 혈당 조절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섭취하시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뿐 아니라 만성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인 당뇨 관리에 좋습니다. 세 번째는 뇌 건강입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뇌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동물 실험에서도 들기름을 먹은 쥐가 다른 기름을 먹은 쥐보다 미로찾기 실험에서 훨씬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뇌의 혈액순환과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도와 치매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특히 필요한 부분이죠. 네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들기름 속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죽은 깨나 기미, 거칠어진 피부를 완화해주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꾸준히 드시면 얼굴빛이 한결 건강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데요. 들기름 속 알파리놀렌산은 뼈 형성을 촉진하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발 건강입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두피와 모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해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줄고 흰머리 생성을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들기름은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 곳곳을 챙겨주는 보약 같은 식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 혈관, 뇌, 피부, 뼈, 머리카락까지 전신 건강에 고루 도움이 되니 꾸준히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들기름의 핵심 효능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당뇨를 관리하며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고 피부를 맑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머리카락까지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좋은 들기름을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들기름은 드시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방법이 바로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먹는 것인데요. 이렇게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복에 기름을 그대로 먹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음식을 통해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용성 성분은 다른 음식과 섞여야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사 중간이나 밥과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밥에 살짝 둘러서 비벼 드시는 겁니다. 밥 위에 김가루나 깨소금 조금 얹고 들기름 한 숟가락만 뿌려도 향긋하고 맛있는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달걀 프라이를 곁들이면 영양 균형까지 맞출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넣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같은 나물은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 들기름을 한두 방울 더해 무치면 고소한 풍미는 물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발연점이 낮아서 센 불에 볶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특급 레시피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들기름 양배추 두부 샐러드입니다. 재료는 채 썬 양배추, 두부 반모, 견과류 약간, 그리고 들기름 2스푼입니다. 여기에 간장과 식초 또는 레몬즙을 조금 섞어 만든 들기름 소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부를 살짝 데쳐서 준비하고 그 위에 채 썬 양배추와 견과류를 올린 뒤 만든 소스를 끼얹으면 완성됩니다.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고 혈당 관리에도 좋아서 당뇨 환자분들께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 우거지 무침입니다. 우거지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인데요. 여기에 들기름을 곁들이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거지를 데쳐 물기를 꼭 짠 뒤 들기름과 간장, 다진 마늘을 약간 넣어 무치면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 반찬이 완성됩니다. 만약 들깨가루가 있다면 살짝 뿌려주시면 더 고소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달걀찜에 들기름 더하기입니다. 보통 달걀찜은 따뜻하고 부드러워 어르신들께서 많이 좋아하시죠. 여기에 마지막 마무리로 들기름 한 숟가락만 넣어주시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되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들기름 채소 무침입니다. 제철 채소인 파프리카, 오이, 토마토, 상추 등을 썰어 들기름 소스를 곁들이면 훌륭한 샐러드가 됩니다. 특히 상추와 들기름은 환상의 조합으로 혈관 건강에 좋은 궁합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들기름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열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160도 정도로 낮아서 기름 온도가 높아지면 변질될 수 있고 심하면 벤조피렌 같은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김이나 전을 부칠 때는 쓰지 않는 것이 좋고 무침이나 밥, 비비기, 샐러드 같은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들기름을 먹는 시기와 횟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간 해독과 담즙 분비에 좋고 식사 중간에 드시면 지방 흡수를 도와 영양 효율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하루 권장량은 3숟가락 이내로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들기름은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밥에 살짝 둘러 비벼 먹거나 나물이나 샐러드에 곁들이고 달걀찜 같은 부드러운 요리에 더해 드시면 우리 몸에 훨씬 이롭게 작용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렇게 좋은 들기름이라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못 보관하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드시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들기름을 오래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과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들기름은 다른 기름에 비해 산패가 쉽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공기와 빛, 열에 약해서 조금만 잘못 보관해도 금방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관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냉장 보관입니다. 들기름을 상온에 두면 향과 맛이 쉽게 변하고 심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개봉 후에는 2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열고 나면 훨씬 빨리 산패가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용량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기와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변질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두셔야 하고 가능하다면 빛을 차단하는 갈색 유리병에 담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 집에 투명한 병밖에 없다면 키친타월이나 검은 봉지로 병을 감싸 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에 참기름을 조금 섞어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들기름 8, 참기름 2의 비율이 적당한데요. 참기름 속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늦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풍미도 좋아지고 보관 기간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참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들기름 본연의 맛을 해칠 수 있으니 7대3 비율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들기름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튀김이나 부침 요리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걀 프라이 정도처럼 짧은 시간, 낮은 온도에서 살짝 가열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무침이나 비빔, 샐러드 등 가열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량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기름도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열량이 높아 체중 관리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3숟가락 이내이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들기름은 아침 공복에 1숟가락 혹은 밥이나 나물,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관은 반드시 냉장고에서 밀폐된 용기에 넣어 빛과 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개봉 후 2달 이내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고 오래 두고 싶으실 때는 참기름을 소량 섞어 풍미와 보관성을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들기름의 모든 것, 효능부터 섭취 방법, 그리고 보관법과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혈관, 당뇨, 뇌 건강, 피부와 머리카락, 뼈까지 챙겨주는 보약 같은 식품이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마음에 드는 방법 한두 가지만이라도 바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밥에 들기름 1숟가락만 둘러도 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들기름은 어렵지 않게 매일 식탁에서 챙길 수 있는 건강지킴이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부모님들의 건강한 하루하루에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